1992년 에어조던 8 그 제품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운동화에 빠집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그 상식에서는 다 파악이었던 거죠. 엄마 나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어. 엄마가 가격표를 보시고 이제 그게 한이 돼서 결국 나중에 제가 에어조던 8만 열 몇 개를 사게 됩니다. 조던의 인기가 대중적으로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사실 캠핑은 늘 진행이 됐었다. 11 감마블루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걸 사려고 여수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 제일라이키에 눈 오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 같은 매니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에피소드. 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자, 오늘은 슈머치 토커 5번째 시간이죠. 에어조던. 이런저런 어떤 인터뷰라든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듯이 제가 신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1992년 에어조던 8 그 제품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운동화에 빠집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전 학교 중학교 2학년 중에 2명이 신었어요. 2명이. 그 당시 정가로 93,000원인가 4,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9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정가 막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 비싼 운동화였죠. 그 미드솔의 그래피티, 그 다음에 이렇게 X자 밴드, 아웃솔의 그 또 화려한 그래피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그 상식에서는 다 파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TV에서 방영하던 그런 유명한 드라마들, 마지막 승부, 우리들의 천국, 여기서 그 주인공들 막 신고 나왔거든. 조던 8이 누가 신었어. 그 다음 학교 와서 애들끼리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가 신고 나왔다. 그래서 야, 저게 뭘까? 저게 무슨 운동화일까? 궁금해서 일단은 저 나이키 매장을 갑니다. 이제 어머님을 데리고 갑니다. 엄마 나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어. 엄마가 가격표를 보시고 이제 그게 한이 돼서 결국 나중에 제가 에어조던 8만 열 몇 개를 사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된 과정인데, 하여튼 저에 있어서 에어조던 8이라는 제품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신발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다. 그 당시에 저처럼 조던 8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조던 8로 입문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저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직접 제 돈으로 에어조던 사려고 봤더니 에어조던 9가 매장에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에어조던 9라는 모델은 에어조던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없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냥 등산화처럼 생겼어요. 등산화처럼. 에어조던 8하고 9는 진짜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어떡해. 사고 싶은데 에어조던 시리즈라고 하니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 주고 가장 처음에 산 에어조던이 9였어요. 근데 그걸 신고, 이제 당시에는 농구가 워낙 인기가 많았을 때라 진짜 그걸 신고 1년 동안 농구를 정말 신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등산화 느낌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신었는데도 멀쩡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반 친구한테 그 제품을 3만 원 주고 팝니다.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에 가서 또 에어조던 시리즈를 보러 이게 10이야. 근데 10은 또 느낌이 약간 9랑 비슷비슷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10 보시면은 대부분 또 비인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또 울며 겨자 먹기로 10을 사서 그냥 좀 신다, 그것도 이제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때 그 유명한 에어조던 11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곧 대학교 시험 볼 생각도 있고, 그때는 약간 이제 운동화에 조금 이제 멀어진 상태여서 11을 매장에서 봤는데도 약간 이제 너무 또 특이하니까, 에나멜 소재고 또 이제 그 전에 모델들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또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매하진 않고, 이제 그러고 저의 이제 에어조던에 대한 어떤 그 인연은 살짝 끊기죠. 그러다가 다시 에어조던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본 옥션에서 에어조던 1 블랙토 원판이 그때 1,000만 원이었던가 2,000만 원이었던가 그 가격에 낙찰이 됐다는 게 이제 기사로 떴었어요. 충격이었죠. 왜냐면 지금이야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만 2000년 초반인데 100만 원짜리 운동화도 대단한 건데 1,000만 원대 운동화가
낙찰이 돼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그게 에어조던 1인 거지.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에어조던 1이라는 제품을 알았지만 뭐 사본 적도 없고 신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관심 밖이었어요. 근데 그때 에어조던 블랙토가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야, 저건 뭐지? 라고 이제 제가 다시 에어조던 시리즈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신발을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에어조던 1이 그 당시에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2000년 초반에는 에어조던 11하고 에어조던 3, 4, 5, 6 뭐 요런 정도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넘버링에서 이제 콜라보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100만 원 넘고 엄청나게 리미티드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반면에 에어조던 1은 그 당시 뭐 콜라보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올드 모델 그 오지 컬러만 발매되고 그 뒤로 그냥 쭉 그러게 이제 쭉 가다가 제가 군대도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니커즈 컬렉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CDP. 총 11패키지가 나왔는데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한 패키지로 모아서 발매를 한 거야. 그게 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11, 12 패키지가 대박이었던 게 각 그 넘버링에 가장 인기 있는 컬러만 모아놨어. 대박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대전까지 갔어요. 대전 제일라이키에 아침에 눈 오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실제로 샀던 신발 중에 가장 힘들게 샀던 제품이 그거예요. CDP 12월 31일이었을까? 30일인가? 당연히 그 11개 패키지는 신혼여행 비용으로 마련을 위해서 한 큐에 다 팔았습니다. 한 분이 다 사가시더라고요. 그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있었으면은 거의 이제 배 이상으로 올랐을 텐데 좀 팔았던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했죠. 근데 한 300만 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300에 그거 그래서 나중에 그 CDP 패키지 11개를 한꺼번에 파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셀러들이. 그게 그 당시에 제일 비쌌을 때 1,000만 원, 1,500만 막 그렇게 받았어. 1,000만 원대에 받았던 그런 매물도 몇 개 봤어요. 뭐 저 후회 없습니다. 재밌게 갔다 왔어요. 발리 너무 좋더라고. 그 원래 에어조던 하면 그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캠핑 네네. 유명하잖아요. CDP 카운트다운 패키지가 2008년인가 2007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캠핑을 했었던 걸로 조던 에어조던 시리즈 중에서는 그 조금 텀을 지나고 나서 인기 있는 넘버링들 위주로 캠핑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던 11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에만 출시가 되거든요. 약간 이벤트성이죠.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12월 말 되면은 조던 매장이라든가 나이키 매장에 캠핑하려고 줄을 쓰는 어떤 그런 뭐 문화처럼 됐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드로우 문화가 또 워낙 활성화되고 조던 인기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캠핑하고 뭐 이런 건 거의 없죠. 캠핑하면 그 현장은 보통 어때요? 뭐 어떻게 준비해요? 그거 되게 재밌는데 이제 저는 캠핑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떤 에피소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주위에 지인들 캠핑 많이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분위기 막 살벌할 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캠핑 자주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겨울 캠핑이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저도 12일 캠핑을 하냐고 그때 스페이스잼, 스잼 레트로 될 때 그때도 아침 일찍 가서 샀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맨 사이즈는 못 샀어요. 다 품절돼 앞에 다 잘라져가지고 그 GS 사이즈 여성용 모델만 하나 샀던 걸로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현장 사진 제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죠. 몇 등까지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수량이 다 다르죠. 그 매장 수량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경우가 보통 이제 수도권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좀 공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매장도 출시는 되니까. 근데 그 살려고 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서울 경기보다는 적다 보니까 뭐 가까운 이제 지방 소도시로 또 원정 가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정보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커뮤니티 이런 거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진짜 그런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전화해보고 매장에다 다 전화해봐서 몇 종 남아있냐? 그럼 또 매장이 안 가르쳐 줍니다. 괜히 알려줬다가 막 몰려오니까. 10일 감마블루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꽤나 인기 있었는데 그걸 사려고 여수까지 갔다 온 걸 기억을 합니다. 진짜 갔어요. 여수 나이키가 좀 큰 그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리미티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명한 매장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전날 통화할 때까지만 있다고 그랬는데 뭐 당일날 가려고 하니까 또 이미 다 줄 서가지고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쉽게 못 샀던 또 기억도 있고 아마 이런 저 같은 매니아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에피소드가 재밌죠. 그리고 뭐 조던 시리즈의 어떤 착화감이나 쿠셔닝을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이거는 제가 대충 정리해 드릴게요. 에어조던 1은 아시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다만 최근 뭐 한 2년 안에 출시된 제품들이 인솔이 좀 업그레이드돼서 쿠셔닝 면에서는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조던 2가 생각보다 편해요. 여러분들 많이 안 신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던 2에 대한 어떤 후기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생각보다 조던 2가 편합니다. 넘버링 중에서는 상당히 편한 축에 속해요. 쿠셔닝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조던 3, 4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역시 조던 1보다는 낫지만 편안함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편한 축은 아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5도 마찬가지. 5는 혀가 너무 두꺼워서 쿠셔닝도 딱히 장점이 없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역시. 6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왜냐면 6이 사이즈가 좀 여유 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양인 발에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6이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이즈감 때문에 그나마 착화감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식스 자체의 상품성이라는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실착용한 걸로 치면 1 제외하고 6을 제가 가장 많이 신었을 거예요. 6이 편해요. 진짜 편해. 다만 조금 6은 약간 그 뭐랄까 팬츠가 그러니까 바지가 좀 스키니한 그런 핏에 어울려요. 그 신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어떤 패션 트렌드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6의 인기가 지금은 없지 않나. 그리고 7하고 8이 또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마이클 조던이 제일 싫어하는 넘버링이 8이었대요.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8을 신고 또 우승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이 싫어했던 이유가 통풍이 안 돼. 이게 밴드가 X자로 돼 있다가 하이탑이고 끈이 여기 위에까지 돼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서 무좀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착화감이나 쿠셔닝 면에서는 괜찮은데 신고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10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10은 전체적인 뭐 쿠셔닝, 착화감, 뭐 피팅감 이런 부분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서 사이즈감이 약간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고 11이 그래서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고 플레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 그 전까지 쿠셔닝들은 약간 뭐랄까 하드하고 뭐 그런 느낌의 쿠셔닝이었다면 그나마 11이라서 약간 소프트해지고 피팅감, 착화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전 넘버링들보다는 괜찮다. 그래서 뭐 서장훈 선수가 11 엄청 매니아였죠. 그리고 또 11 같은 경우에 로우 컷도 있어서 그런 거는 뭐 일상화라든가 패션화로도 활용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11 그리고 12, 13, 14는 다 좋습니다. 12, 13, 14가 실제로 착화감 쿠션이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축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15 이상은 사실상 이제 인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다룰 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넘버링들의 착화감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12, 13, 14가 가장 좋다. 이제 만약에 에어조던 시리즈를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그럼 사실 무조건 1이죠. 1은 일단 한번 신어봐라. 왜냐면 살만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1은 종류도 로우, 미드, 하이 세 가지가 있고 거기서도 이쁜 것들 컬러 엄청 많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은 지금 살려고 봐도 파는 게 별로 없어. 구매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봤을 때 1이 무조건 좋죠. 일단 입문으로는 한번 신어봤다가 몇 개 신다 보면 본인 취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취향이 생기면 이제 다른 넘버링으로 조금 확장을 시켜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던 1을 좀 많이 신어본 분들한테는 좀 다른 넘버링을 시도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거든. 완전 달라요.
조던 1은 조던 1만의 것이 존재하고 나머지 넘버링들은 조던 1하고는 사실 완전 달라요. 완전. 그리고 가수분해 조심하시고 한 10년 지나가면 이제 가수분해가 올 타이밍이 되니까 1하고 11이 가수분해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11이 미드솔 소재가 좀 달라서 가수분해는 안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나머지 뭐 2, 3, 4, 5, 6, 7, 8, 9, 10 다 가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1이 살아남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백날 이쁜 거 사면 뭐해? 조던 3, 4 100만 원 주고 사면 뭐하냐고. 10년 지나면 가수분해 돼버리는데 의미가 없잖아. 근데 조던 1은 지금도 1985년도에 생산된 원판이 아직도 멀쩡하게 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가품은 조던이 제일 많죠? 뭐 절대적인 양으로 하면 가장 제일 많죠. 당연히. 뭐 최근 몇 년만 둘러보더라도 그 인기 있는 모델들은 다 있다고 보면 되니까. 다. 그중에 몇몇 모델들은 진짜 좀 정말 잘 나온 것도 뭐 다크모카라든가 푸스카드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대충 쓱 외관만 보면은 그냥 정품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릅니다만은 누가 신고 지나가면은 모를 정도. 이 정도 퀄리티를 갖고 있는 가품들도 꽤 되죠. 근데 결국 가품을 만든다는 거는 인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조던 1이 가품이 많을 거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직접 본 가품도 조던 1이 가장 많았으니까요. 지겹습니다. 조던 1 진짜 지겹다. 지겨워 진짜. 지겹다. 이젠 지겹다 그냥. 조던 다 사시는데 얼마 정도를 태우신 건가요? 뭐 계산은 따로 안 해봤는데 저는 막 그렇게 막 비싼 거는 사진 않았어요. 웬만하면 정가 혹은 제가 딱 그 기준에 있는 가격 내에 들어오는 것만 샀기 때문에 어쨌든 내 돈으로 내가 직접 산 건 한 100조는 넘어가니까 중형차 하나 샀겠지. 하여튼 에어 조던에 빠지면은 재정 상태가 좀 파탄이 납니다. 아무튼 재밌네요. 조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CDP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팔았어 진짜. 너무 아까워.